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나입니다. 저번 한국에서 독일로 넘어왔을 때 당일날 도착한 당일날 캐리어 푸는 영상 보여드린 이후로 이렇게 또 한동안 일상 영상이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또 카메라를 보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오랜만에. 오늘 영상은 제가 저의 근황과 독일의 지금 상황, 그리고 제가 저번에 입시 영상을 올렸을 때 이렇게 3편에 나눠서 제가 입시에 합격했다는 이 영상과 입시 Q&A 영상 2개 이렇게 해서 3개를 올렸었는데 첫 번째 영상이 3,000회가 넘었고 두 번째 영상이 2,000회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이 800뷰 정도가 됐고 거의 1000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데 거기에 되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제 저의 그냥 합격 소식을 축하해주시는 분들, 그냥 유익하다,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모르는 입시 관련해서 모르는 부분, 아니면 유학 관련해서 모르는 부분, 질문하고 싶으신 부분들을 질문 댓글에 남겨주신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제가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댓글마다는 대댓글로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런 영상을 남겨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이런 부분을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시고 저의 답변을 이렇게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일단 저의 근황을 말씀드리면 저번 학기 작년 10월에 첫 학기를 시작을 해서 저희 학교는 10월 중순에 학기를 시작을 해서 3월 30일까지 그 기간 내에 베츠바이 체어티피칸 테이크나 괴테나 아니면 데스하 아니면 테스트다프 이렇게 4개 중에 하나의 시험을 통과를 한 그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다음 학기 바이터 슈투디움이 가능한 학교이기 때문에 첫 학기를 시작하고 학교 커리큘럼 따라하기도 힘들었는데 베츠바이를 따느라고 되게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되게 자주 못 올렸고 그래서 지금 계속 막 옛날 영상이 올라가고 있을 텐데 앞으로도 계속 그동안 못 올린 영상들 이렇게 올라갈 텐데 아무튼 그러다가 11월 달에 테이크 베츠바이를 합격을 해서 제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학교에서 연주도 하고 교회에서 베네핏 콘서트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종강은 공식적인 종강은 종강주 금요일 종강이었는데 수요일에 저의 스케줄로는 이렇게 끝이 나서 종강을 너무 이렇게 자축하려고 닭강정을 튀기다가 기름이 이렇게 팍 튀어가지고 얼굴 이렇게 눈가하고 여기 목하고 여기 왼쪽 팔 밑부분이 이렇게 다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 금요일 완전히 종강하는 오피셜 종강하는 날에 학교 전체 모든 전공이 모여서 하루 종일 저희 학교 건물에서 콘서트를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 참석을 못하고 거기 참석을 못함으로써 친구들하고 이제 방학 잘 보내라 이렇게 인사도 못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러다가 화상 치료 집에서 혼자 하면서 2주 동안 격리를 하다가 한국 간 거죠. 한국 갔다 와서 지금은 그냥 개강을 4월 20일에 이미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라 화상 강의로 수업을 듣고 화상 강의라고 해봐야 지금 원래 들어야 하는 강의의 한 반 정도밖에 못 듣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천성이 너무 집순이 체질이고 사람 만나면은 즐겁긴 하지만 약간 기가 좀 빨리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저는 지금 너무너무 건강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집순이 라이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습실에 못 가서 조금 자유롭게 연습 못한다. 이거 외에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독일은 지금 16만 명이 넘어간 상태예요, 확진자가. 근데 이제 한 달? 2달 가까이 이제 교회고 뭐고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상점들도 다 문을 닫고 진짜 필요한 DM이나 로스만 아니면 마트 같은 곳들만 열고 나머지는 다 문을 닫은 상태로 거의 2달 가까이 이렇게 지냈는데 얼마 전에 메르켈 총리가 발표하기 전에 상점 오픈이 됐고 메르켈 총리가 며칠 전에 발표를 해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를 약간 완화시키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가족들끼리만 외출되고 뭐 가족들을 만나도 가족들끼리 만나게 돼도 뭐 인원의 어느 정도가 이렇게 규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지고 아예 없어지지 않았지만 두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만나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는 등의 그런 완화된 규정들이 다시 새로 나왔고 상점들도 다 오픈을 했는데 이제 초반에는 이제 규모를 정해서 어떤 규모 몇 평방미터까지 상점들만 오픈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열 계획이라고 해요. 모든 상점들이. 교회도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다시 재개하는 걸로 이제 돼서 오늘 저는 교회를 갔다가 왔거든요. 모든 상점들이 옛날처럼 오픈을 할 수는 없고 이제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곳들은 아직까지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지금 대중교통하고 건물 내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껴야 되는 게 의무화 됐고 상점에 들어갈 때 마스크 없이는 입장이 불가하고 입구에 가드가 있으면 사람이 나가면 다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날씨가 너무 많이 좋아지고 정부 지침도 완화가 됐고 2달이 지나가니까 그냥 다들 약간 무뎌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집 뒤에 숲이 하나 있는데 숲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게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날씨가 좋으면 사람들이 다 피크닉을 거기서 다닥다닥 붙어서 하는데 마스크도 안 껴서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확진자 증가 수치가 주춤했기 때문에 완화를 한 거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폭발적으로 더 늘어나면은 규제가 다시 강화될 수가 있겠죠.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도 각 주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바이에른은 되게 확진자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다른 주들에 비해서 조금 더디게 그런 완화가 될 것 같아요. 학교도 다른 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학교를 정상화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저희 학교는 아직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정리가 돼서 평소처럼 앙상블도 하고 합창도 하고 또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사재기가 초반에는 휴지랑 뭐 파스타면, 이스트 이런 거가 사재기가 됐는데 그게 이제 4월을 들어가면서부터 그런 사재기들은 없어지고 이제 마스크도 대엠이나 마트마다 다 있고 손세정제도 다 들어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소다스트림으로 탄산수를 만들어 먹는데 소다스트림 가스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랑 그 던킨도넛이 한동안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서 사람들이 그동안 던킨도넛을 너무 먹고 싶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3일 정도를 계속 갔는데 갈 때마다 다 팔려 있는 거예요. 한 5시가 되기도 전에. 그래서 이상한 데서 다 솔드아웃이 되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오늘 가니까 있길래 사왔죠, 3개를. 그래서 어쨌든 배고프니까 이걸 먹으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팝콘이 올라가 있는 거고 이거는 약간 카라멜 맛 한번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함께 먹으면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여주세요. 첫 번째 질문. 저는 독일고 준비된 게 없습니다. 막막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독일 가곡인 것 같아요. 독일 가곡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사실 저도 제가 하는 곡들만 해서 사람마다 맞는 파트가 있으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갖고 있는 목소리의 장점이나 이렇게 단점이 다르니까 뭐 어떤 곡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알반베르그 곡도 좋고 뭐 볼프도 좋고 슈트라우스 좋고 너무 좋은 작곡가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하나 말씀드리는 게 이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 학교는 반주자 대동이 아니라 뭐 반주자 대동이 되는 학교도 있지만 대체로 반주자 대동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반주자와 함께 시험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평소 실력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초견이 가끔 되게 안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저의 경험상으로 우데카나 한사에슬러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학교는 진짜 반주를 해주시는 분들이 진짜 잘해주시거든요. 근데 몇몇 학교는 반주자분들이 초견이 안 좋으신 건지 아니면 하루 종일 진짜 다양한 파트에 진짜 다양한 곡들을 진짜 수백 가지가 되는 레파토리를 쳐야 되기 때문에
힘드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간혹 그 연주자의 연주를 안 듣고 그냥 치시거나 진행이 되게 까다롭다든지 뭐 그런 곡들이 있거든요. 그런 곡들을 갖고 가는 경우에는 조금 플러스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큰일 났는데 시험 쳤을 때 볼프 가곡을 불렀었는데 첫 번째 곡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볼프 가곡 한번 불러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볼프 가곡을 치는데 그게 반주가 간주가 없이 그냥 같이 시작하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반주자가 첫 음을 쳐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데 첫 마디부터 안 맞는 거예요, 반주자랑.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게 박자가 안 맞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 반주자가 제 반주를 못 쳤어요. 그 4성보를 치는데 그냥 못 치시면은 그냥 거기 베이스가 단순했기 때문에 베이스만 줄여주셔도 되는데, 왜냐면 저 비전공자에 저도 그 제 곡에 베이스는 칠 수 있는 곡이었거든요. 굳이 그 4성보를 치시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그냥 저는 저대로 노래하고 그분은 계속 초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자는 점점 밀리고 둘째 마디부터 그 교수님들이 심사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저를 안 보시고 반주자를 약간 이런 표정으로 세 분 들어오셨는데 세 분 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 끝날 때까지 저한테 눈길도 안 주시고 그 반주자를 제 인상 쓰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시면서 저한테는 이렇게 활짝 되게 약간 입은 웃는데 약간 눈은 약간 미안하다는 듯이 이렇게 너무 잘 들었다, 고맙다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저는 저 딴에는 이렇게 템포를 세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는데 반주자랑 하나도 안 맞아서 교수님들이, 나는 노래를 불렀지만 교수님들은 듣지 않은 그런 사태가 일어났었거든요. 반주가 까다롭고 반주가 풍성한 곡들을 준비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특정한 곡을 추천 못 드려서 죄송한 마음에 저의 레퍼토리 늘리는 법, 레퍼토리 찾는 법을 공유를 하자면, 근데 사실 이거는 팁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얘기라 가지고, 정석은 책을 사든지 아니면 대학생이시면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슈베르트면 슈베르트, 볼프면 볼프 하루 날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서 그걸 들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해서 좋은 곡들을 체크를 하고 그 추린 곡들을 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불러보고, 가사를 안 붙이더라도 음정이라도 그냥 초견을 흥얼흥얼 해보고 그 중에서 이렇게 나랑 약간 좀 맞을 것 같다, 내가 조금 잘 부를 것 같다 하는 곡들을 내 레퍼토리 목록에 넣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아니면은 이런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저는 연주회를 갈 일이 많잖아요. 팜플렛을 챙겨와요. 전 집에 항상. 미리 이제 연주 시작하기 전에 볼펜 같은 거를 미리 꺼내놓고 마음에 드는 곡 이렇게 들어보고 되게 좋다 이거 이렇게 하는 곡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집에 갖다 와서 또 한 번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다한테 내가 써먹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레퍼토리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가곡을 하나도 모르시진 않을 거잖아요. 성악을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브람스의 어떤 곡을 내가 실기곡으로 했었다. 그 곡을 가지고 그 곡의 오푸스, 그러니까 작품 번호를 찾아봐요. 5곡이든 6곡이든 그 작품 번호 안에 속해져 있는 곡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 다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또 좋은 거 골라내고 그런 식으로. 아니면 또 유튜브에 요새 기성 성악가 분들이든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든 리사이틀이라든지 위클리라든지 아니면 콩쿨이라든지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잖아요. 찾아보면. 그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들어보고 괜찮은 곡 있으면 또 내 곡으로 만들고 이런 과정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콩쿨 영상 찾아보다가 저랑 비슷한 파트인 분이 있길래 이렇게 열심히 들어봤는데 되게 좋은 프랑스 곡을 하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불러야지 하고 제 레퍼토리 리스트에 하나 넣어놓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그냥 넷플릭스 보다가 노래 한번 들어볼까 해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콩쿨 결선 영상 이런 거 보시면서 자기 레퍼토리 찾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팝콘 올라간 거 먹어볼까요? 팝콘이 눅눅하네요. 두 번째 질문. 지원 동기서는 독일어로 준비해야 하나요? Yes. 학교마다 티아터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 질문의 정확한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테아터, 극장을 말씀하시는 거면 극장은 학교랑 상관이 없어요. 독일은 진짜 많거든요, 테아터가. 거의 도시마다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군대는 도시마다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시랑 연관되어 있는 거지 학교랑 테아터는 별개거든요. 뭐 테아터랑 연기가 잘 되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테아터가 학교 소속이라든지 학교가 테아터 소속이라든지 이렇진 않거든요. 만약에 무직 테아터과를 말씀하시는 거면 이게 오퍼과잖아요. 근데 저번 입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학교가 오퍼과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 학교처럼 그냥 개장과로 통틀어서 시험을 치고 공부를 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근데 개장과로 통틀어서 하는 학교가 아니면은 이제 무직 테아터라든지 비냉 개장이라든지 오픈 개장이라든지 오퍼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니까 이런 건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많은 목차들 중에 스튜디움 같은 데 들어가면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마스터면 마스터, 뭐 바첼러면 바첼러 본인이 지원하실 스튜디움에 누르셔가지고 거기에 속해져 있는 과가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학비랑 생활비 같은 전반적인 비용을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4년 동안 학부를 다니면서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았고 그래서 나오기 직전에 한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 이 정도? 1,000만 원 넘게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애초에 그렇게 적은 돈을 들고 나온 거는 제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도 있었고 이게 제일 큰 문제였고, 두 번째는 제가 부모님한테 호언장담을 한 게 1년 동안 내가 1,000만 원을 들고 내가 어떻게든 생활을 하면서 입시를 쳐볼 테니까 1년 동안 안 되면 난 바로 들어올 거다 이렇게 하고 나갔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나가보니까 1년 동안 시험을 쳐보고 안 되면 한국에 돌아와서 또 돈 모아서 준비해서 나오고 이럴 계획이었는데 한 번 나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다시 귀국을 해서 다시 준비하고 나온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더 남게 된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다 쓰고 1,200만 원을 되게 금방 쓰거든요. 초기 비용이 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돈만 꼴랑 들고 나온 거죠. 그리고 초반에 저는 원래 나와가지고 알바를 할 계획이었는데 알바를 하려면 여러분 그거를 해야 돼요. 거주지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바 자리를 구했는데 거주지 등록을 못해서 잘렸어요. 돈도 못 벌고 그렇게 모아온 돈 다 야금야금 다 써버리고 그 이후에는 그냥 부모님한테 손 벌려서 불효자식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만약에 되게 운 좋게 나오자마자 거주지 등록되는 집을 찾으셨다면 사실 생활비 같은 문제는 베를린이나 뭐 함부르크나 프랑크푸르트나 아니면 한식당이나 아시아 식당이 많은 그런 도시에 가신다면, 큰 도시가 아니더라도 되게 쉽게 일자리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아츠바이에서 베아인스 사이의 어학 수준만 되시거나 아니면 영어를 잘하신다면, 열심히 일하시고 아껴 쓰신다면 생활비 같은 거는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어학원도 싼 어학원 찾아보면 되게 많고, 폭소슐레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진짜 한 100유로 내 안팎으로 되게 싸거든요. 그런 데를 이용하시거나 되게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생활비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슈페어콘토,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나오실 때는 다들 워홀 비자로 나오시잖아요. 근데 워홀 비자가 끝나고 나서 계속 머무르실 계획이라면 비자를 전화를 하셔야 되는데 어학 비자를 준비하시거나 보통은 유학 준비 비자 둘 중에 하나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두 개를 묶어가지고 같이 준비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1년 생활비, 나는 1년 동안 독일에서 지낼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돼요. 올해 2020년부터 바뀐 돈이 매달 853유로를 12달 해서 1,236유로가 통장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규정대로라면 슈페어콘토라는 걸 이용을 해서 1년 동안 이걸 묶어두고 다달이 856유로? 853유로가 풀리게끔 되는 시스템인데 그거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한국 돈으로 하면 1,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1,355만 원. 오늘 시세로. 근데 그 돈이 갑자기 구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게 쉽게 1,300만 원을 뚝딱 넣어서 증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모르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준비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생활비 같은 부분들도 당연히 부담이 되시겠지만 얼마나 있을 건지, 또 있게 된다면은 내가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한지
그런 걸 미리 계산하고 나오셔서 이 슈페어컨토를 미리 준비를 하시고 슈페어컨토 때문에 비자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슈페어컨토가 생활비보다 더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고등학교 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요? 1년 학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고1인데 독일어를 어떻게 얼마만큼 준비해야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사를 하고 여기서 석사를 준비한 거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학사 지문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학사를 독일에서 하고 있는 친구한테 학사 응대를 하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친구 말로는 고등학교 성적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성적이 아예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성적이 뭐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거는 자기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를 안 낸 경우도 있대요. 수능 성적표도 안 냈고 그랬는데도 문제없이 시험을 다 쳤고 지금 결론적으로 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 그렇다고 하네요. 1년 학비는 없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바덴비르텐부르크라는 주가 있는데 슈투트가르트나 프라이부르크, 프로싱엔, 칼스루에 이런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도 어려워. 바덴비르텐부르크 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는 학비를 받지 않습니다. 이 주만 학비를 받는데 그마저도 이제 한국에 비하면 되게 한국의 한 2배 정도 싸다고 들었거든요. 나머지 주는 매 학기마다 등록금을 내요. 등록금은 100유로대에서 300유로대 사이예요. 근데 이게 시설 이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등록금을 내면 제메스터 카드를 받는데 그 제메스터 카드를 이용해서 교통수단을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통권을 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시만 커버할 수 있는 교통권을 주기 때문에 되게 싸요. 100유로대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 전체를 커버하는 교통권을 주는 학교라면 거의 300유로대의 등록금을 낸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독일어는 저는 아츠바이 1까지는 괴테 인스티튜트를 다녔고 한국에서 그 이후에는 거의 한 1년 넘게 독일을 손 놓고 살다가 독일 나오기 직전에 한 4개월 정도 가해 선생님을 구해가지고 가해를 하고 괴테 아츠바이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한 상태로 이렇게 독일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독일 나와서 한 반년 만에 베아인스 베츠바이 코스를 다 끝내고 입시한다고 또 2년 동안 학원을 못 다니다가 이제 작년 11월에 가해를 하면서 또 인강을 들으면서 저 이렇게 베츠바이를 준비를 해서 베츠바이를 딴 케이스거든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를 물어보시면 요새는 제가 2017년 6월달에 나왔는데 그때보다 훨씬 독일어를 공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매체들이 많아졌다고 해야 될까? 얼마 전에 그 후배들이 독일어를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이 있었고 저도 찾아봤는데 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인강도 그때는 없었고 그냥 어학원 가는 거나 가해 이거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인강도 다양하게 있고 팟캐스트나 유튜브에도 독일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냐고 물어보시면은 제일 편한 건 어학원을 가시는 거겠죠? 괴테 인스티튜트도 있고 한국이시면 김금식 어학원이나 아니면 독독독도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 외에도 많은 어학원들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과외도 있는데 과외는 사실 아는 사람이 없으면 소개받기가 조금 힘들죠? 독일네 같은 데 찾아보시면은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구인 광고를 내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마다 다 맞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과외가 되게 잘 맞는 스타일인데 과외보다는 어학원이 더 잘 맞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지 장단점을 따져가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인강도 뭐 시원스쿨도 있고 독독독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보시면서 인강을 선택하셔도 되고 만약에 되게 초보시다 그러면은 팟캐스트 같은 거 들어가시면 팟캐스트에 한국어로 독일어 이렇게 치면은 독일어 되게 기초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는 회화나 뭐 단어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료가. 그런 거를 이렇게 뭐 아침 저녁으로 들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슬로우 절먼이라는 팟캐스트도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이지 절먼이나 아니면은 페파보츠나 어린이용
그런 거를 보시면서 또 이제 귀 리스닝 연습을 하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지젤만 같은 경우에는 리스닝에도 좋지만은 단계별로 비디오를 제작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은 단계별로 자기한테 맞는 비디오를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들어가서 보는데 저도 베츠바이 체아인스 수준의 비디오를 주로 보지만 가끔씩 아츠바이나 아인스에도 되게 좋은 비디오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저도 가끔씩 보니까 이지젤만 이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계는 베아인스까지는 준비를 하고 입시를 시작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입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베아인스까지를 세라티피카스 없으면은 입시를 치는 제약이 되는 학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때문에 시험을 못 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으시다면 베아인스까지는 무조건 세라티피카스를 만드신 다음에 학교 지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라티피카스에 떠나서 저는 베츠바이까지 공부를 끝내고 학교를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친구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얘기하면 제가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비비 때 Was meinst du? 그거랑 Was bedeutet? Ich konnte nicht verstehen. Noch einmal bitte. 이거. 이 5가지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베아인스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그래도 합격을 하셔서 학교를 다니게 됐을 경우에도 시간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베아인스까지는 무조건 따고 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너무 말이 많고 또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조금 많이 말해가지고 분량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도 2개로 잘라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미리 앞서 올린 입시 영상 3개도 그렇게 많이 좋아해 주실 줄 몰랐는데 많이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뭐 독일 음대 유학이 아니더라도 다른 전반적인 독일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은 DM이든 인스타그램 제가 항상 더보기란에 적어놓으니까 DM으로 연락 주시던지 아니면 댓글로 연락 주시면은 또 제가 답댓글로 달고 또 댓글이 쌓이면은 이렇게 또 Q&A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댓글과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uf Wiedersehen!